자, 그럼 여러분 문법 풀어내는 좀 유인물까지 해서 좀 어려웠던 거 있나요? 어려웠다. 그 내가 준 문제에서? 네, 볼게요. 여러분한테 8월 20일 날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39번이요? 네, 이 문제 맞나요?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저번에 봤던 완료 부정사를 활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거의 소개한 선생님 적어만 준 건데, 그는 사람들이 그를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이 그를 여기에 뭐 했다고? 위대한 아주 그 권력자였다고. 그 다음에 위대한 authority, 권위자였다라고 사람들한테 여겨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썼잖아. 주절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그럼 이디제 소토는 현재가 돼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생각하니까. 그쵸? 대절인데, 그럼 he was가 와야지. 하나도 과거잖아. 그럼 주절이 현재면은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야? 과거 시제. 주절이 과거 시제면 과거 완료가 돼. 그러니까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로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죠? So he was the greatest. 유진은 답을 혹시 뭐라고? 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과거 사건이니까 더더욱 현재 완료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가 아니잖아. 그치? 이 사람이 한 5천 년을 산 거야. 안 되겠지? 자, 여기 40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는 완료 시제 쓰는 거 아니에요. 완료 부정사 쓰는 거 아니에요. 투부정사의 원래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the weather is expected to improve 하면 되죠. 투부정사 자체에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will을 절대 아무도 안 썼겠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투부정사 다음에 조동사 오는 거 없죠. to can, to will 이런 거 없어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 39번, 40번 같이 해결된 거야, 지금? 그 아까 유진이는 39번만 아니면 40번. 40번 이제 이해됐니? 어. 미래는 절대 뭐라 할 게 없어요.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 다른 분들은 또 뭐 아인이나 한겸이는 괜찮아? 한겸이는 진짜 괜찮아야 돼. 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자. 29번 보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she was said잖아, 그치? 근데 이걸 한번 응용해 볼게. She was said to have been 그녀는 스파이였었다고 얘기되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거를 it was said가 되겠지. 얘기되어졌다. that 대절을 바꾸려면 she. 자,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잖아. 그러면 she had been 하면 되겠지. 이렇게. 왜냐면 이건 과거잖아 지금. 그 투부정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럼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면 대절은 이제는 그냥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과거를 써야 돼? 대과거.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니까는 이때 had been을 쓰는 거야. 됐니? 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게 돼 있어야 내년에도 무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형식 수동태에서 이제 그냥 일반 오형식 수동태도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중학교까지의 레벨이라면 지금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더 덧붙여지는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이제 내신 가서도 이제 선생님들은 내신에서 문법 문제를 갖고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니까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무리 없이 풀어낼 수가 있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딱 내가 너무 지엽게 얘기하지만은 내년이 되면은 지금 중학교 때는 왜 한 단원의 문법 뭐 포인트 두 개 갖고 막 설명하고 이제 그런 게 없어. 거의 설명이 없어. 문법 설명이 거의 없어. 근데 시험에는 막 모든 게 다 나와. 어느 파트라고 정할 수 없이 어떤 파트든지 다 서술형이거나 서술형이나 문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스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문법을.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좀 추가 문제를 좀 풀어볼까? 네, 추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문제를 좀 내가 풀어보고, 일단은 거기 있는 거는 다 풀었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3800제, 유명한 3800제 있는 거를 한번 3800제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 네, 그거를 한번 뽑아줘 볼게요. 오늘 그거를 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3, 4분 걸릴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보면 이거 워터마크 자꾸 나오던데. 얘네 뽑으면은. 워터마크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추가 문제 그냥 뽑을까? 그래 버려야겠다. 이제 11번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11번에서, 음, 그렇지. believe 다음에 목적격보로 ing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said나 yes는 믿어진다. to have separat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뭐 했다고 믿어진다 할 때 to 부정사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들었던 이 추가 문제, 3.8트 추가 문제 한번 이제 딱 풀어보실게요. 이 카톡 원래 단체 일정표에 원래는 이게 딱 하면은 멋있게 여기다가 참석 눌러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잘 안 해봤지, 단톡방에서, 그치? 우리 고등학생도 잘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EBS 도쿄를 볼게요. EBS 도쿄를 보시면은, 171페이지부터는 여기는 에너지에 대한 거야, 에너지.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환경에 대한 거죠, 환경. 환경 파트로 넘어왔어요. 환경도 좀 잘 나오는 주제야. 잘 나오는 주제인데,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좀 힘든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즘에는 막,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우리 abundant 이런 단어가 있죠. abundant. 풍부한. rich의 뜻이야. 굉장히 풍성한. 근데 많은 abundant. 그 다음에 이제 캡처가 뭔가를 이제 포집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죠. carbon dioxide. 근데 칼본이 탄소야. 근데 이산, 두 개의 산소, 억사이드가 산소인데, 산소가 두 개. 그래서 O2. CO2야, 그래서. 이산탄소. 챌린지 문제, 그다음에 컨저베이션이 보전, 자연 보전, 자연 보호 이런 뜻이 있어. 에너지 전략이라는 뜻도 있고 자연 보호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컨저베이션. 컨섬션이 뭐냐면 소비, 컨슘에서 온 거죠. 컨섬션. 써버린다는 거지. 뭔가를 써버린다는 거야. diminish, 감소된. diminish가 이제 뭔가를 감소시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diminish 하면 이제 그게 과거 분사니까는 감소된. efficiency, 효율성. 효율성은 뭐냐면 뭔가 내가 돈이나 아니면 내가 쓴 연료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리는 거야. 뭐 가성비라고 또 들어봤지.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들인 어떤 비용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는 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겠어? 에너지나 돈을 많이 썼는데 결과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효율성이 높은 건 내가 쓴 에너지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아. 똑같은 공부 1시간 했는데 결과가 좋아. 효율성이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인밋은 뭐냐면 배출하다, 가스를 배출하다 나올 때 이런 뜻이에요. 가스를 배출하다. 이밋 가스 하면은 자동차나 뭐 공장 같은 데서 가스를 안 좋은 가스 배출하잖니. 그럴 때 이밋이라고 해요. 이밋. 아니 왜 이미션이 같이 안 나왔지? 자 이거를 같이 플러스 여러분 외워버릴 때 외워버리자. 이거의 명사형인데 임미션이라서 임미션 배출가스란 뜻으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배출가스 임미션 가스 배출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배출가스야 임미션. 우리 자동차 뒤에 보면 막 그 쾌쾌한 냄새 나오잖아. 그런 가스 이미션 배출가스 안 좋은 그 오염가스 이미션이라고 합니다. fuel, 연료, 꼭 석유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연료, 뭐 fossil fuel은 근데 특히 뭐예요? 화석 연료죠. 석탄, 석유 이런 거 화석화되어 있는 연료. harm, 훼손하다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household가 뭐예요? 가구, 가정의 각 가정, 각 가구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innovative가 뭐예요? 혁신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자, 매크로는 거시적인, 대규모. 이거 반대가 뭘까? 뭔가 그렇지. 반대는 마이크로. 반대는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소규모. 뭐, 이렇게 마이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루션이 뭐예요? 오염, 공해, 워터 폴루션. 리뉴어블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리뉴가 다시 새롭게 하는 건데, 재생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리뉴어블. 자, 그 다음에 source, 원천, 근원의 뜻인데, 자, storage를 보자.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자, 저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스토리지가 저장소란 뜻으로 저장 공간, 저장소, 아까 창고 같은 거 있지. 저장 공간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장이라는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은 스토리지로만 탁 쓰이면은 뭔가 저장소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저장소, 저장 공간. superior 뭐뭐보다 우수한. 자 이거 반여도 같이 해오자.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inferior, inferior. 뭐보다 우수한, inferior 뭐뭐보다 열등한. 뭐뭐보다 못났다고. 열등한. 자, vehicle이 차량이라는 뜻이 있죠. 차량 뜻이 좀 더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매개체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vehicle. 자, in terms of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는 수거죠.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면에서, 뭐뭐란 면에서. 예를 들면 the job is great. 이 직업은 굉장히 좋아. in terms of work hours. 무슨 면에서, 무슨 관점에서? 업무 시간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일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meet one's needs. 이때는 meet가 만나다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needs 이런 거면은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뭐 다 자주 나오지. 네, 반드시 외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run on이 이런 뜻이 있대. standing scooters run on electricity. 그래서 서서 타는 스쿠터는 뭘로 작동해요? 이 원은 뭐뭐를 기초로 몸에 의존해서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기를 의존해서 움직인다. 전기로 움직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수고를 할 필요 없겠죠? 뭐뭐의 차이를 발견하다 쉽지? 그 다음에 wash away 뭐뭐를 쓸어가다. 몸을 쓸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워밍업. 첫 번째 거. 성취도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풀었니, 얘들아?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face라는 뜻이 있잖아. 무슨 뜻이죠? 뭐뭐를 직면하다, 그치? 뭔가를 마주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번에 1번. 자, more than two thirds야. 이런 표현 뭐였지? two thirds 이런 게 뭐였지? 숫자로 이게 뭐였지? 3분의 2, 그치? two thirds, 3분의 2야. 이게 분모는 이렇게 서술을 표현해요.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3분의 2야 이게 3분의 2.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생산된 석유의 3분의 2 이상이 서부 시베리아에서 들어온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맞지? 네. 왜? About 70% of Russia's oil wealth comes from Western Siberia. 3분의 2 이상이다. 70%이면. 그렇죠? 네. 3분의 2면 보통 한 66%란 말이야. 그 이상이잖아. 70%니까. 자, 그 다음에 dams built for producing electricity in Brazil have no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임팩트가 있다,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false.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풀어오시고요. 여기도 178페이지 풀어오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러지컬 리딩도 있어서 해야 될 문제는 자, 179페이지입니다. 178은 풀어오시고요. 네, 179 풀어보세요. 지금. 답은 BAC. BAC. 다 맞았니?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 자, 이거는 이 구조는 처음에 이제 소재가 나와서 소재는 이제 바이오 연료라는 거야. 이거를 한국말로도 그냥 바이오 연료라.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는 연료인데, 그러니까 우리 후반에 나오게 되는 결국에는 파슬 fuel과 다르게 어떤 이런 생명체들로 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그 유기 물질로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이오필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바이오필. 바이오 연료라 그래.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는 첫 번째 연료였어.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Early people burned wood. 자꾸 예시로 예전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태웠어. 즉 그것이 하나의 바이오 연료라는 거. 동격이죠. 나무. 즉 바이오 연료를 태웠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난방을 하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자, 수년 동안 사람들은 발견했어요. 더 수년이 지나서 오버 더 이어 수년이 지나서 더 혁신적인 방법을 발견해냈어요. 뭐 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혁신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의 예시로 이제 자동차에다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비번으로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아니 연두색, 파란색으로 한 거는 이게 주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연두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however 역접을 통해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야.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녹색 이야기에 그래서 자동차들이 첫 번째로 만들어졌을 때 과학자들은 방법을 사용했죠. 뭐 할 방법을 사용했어요? 뭐 할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들한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뭘로? 바이오 연료로. 이 댐이 누구겠어? 자동차들이겠죠.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의 예시로 이 방법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바이오 연료로 공급하는 거야. 이 에탄올이 나오는데 에탄올이 나오는데 에탄올이 뭐냐면은 옥수수로 나온 거야, 얘들아. 옥수수에서 왜 이걸 바이오 연료라고 하냐면 에탄올은 우리 옥수수에서 아주 정확한 방법은 모르는데 옥수수로 만드는 연료예요. 그래서 이 에탄올을 처음에 썼다는 거죠. Halford planned to use biofuels for the cars he produced in the late 1920s. 그래서 이 중에서도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지. 헨리 포드가 그래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기를 계획을 했어요. 자동차들을 위해서 어떤 자동차 그가 1920년대 후반에 생산했던 자동차를 위해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으로 넘어올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또한 더 쉽다라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소가 있었으면 앞에도 뭔가가 쉬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쉬웠다고 아직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헨리 포드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것을 예시로 for example로 넘어와서 His Ford Model T, 그의 모델 T 포드라는 자동차는 could run on pure ethanol, 순전한 에탄올을 사용해서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즉, a renewable biofuel,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연료인 완전한 에탄올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however, 이제 역점이 나오죠. 역점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까지 흐름이 이제 대조가 역접으로 바뀌어야겠죠.
He changed his mind. 그는 그의 마음을 바꿨어요. When he found that it was easier and cheaper to buy gas made from petroleum, a fossil fuel. 자, 뭐 했을 때 그의 마음을 바뀌었죠? 그가 알아냈을 때죠. 뭘 알아냈어요? 훨씬 더 쉽고 싸다는 걸 알아냈을 때. 뭐 하는 거를? 휘발유를 사는 것이 더 쉽다. 이 가스는 기체가 아니야. 여기서 가스는. 가스가 원래 기체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솔린의 줄임말이기도 해. 그래서 그가 휘발유로 가솔린을 사는 것이 더 쉽고 싸다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가솔린이야? petroleum. 석유지, petroleum이. 석유, 즉 화석 연료인 석유에서 만들어진 가솔린 사는 게 더 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연료에서 무슨 연료로 바뀌는 순간이야, 지금 이게? 화석 연료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금 화제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지? 이걸 계속 이어받는 게 똑같은 파란색 시머이 되겠지?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또한 더 쉬웠다. 그래서 얼소가 지금 이도지 쉬웠다는 거랑 또한 쉬웠다. 이렇게 얼소로 잘 연결이 되지? 더 쉽고 더 쌌어요. 뭐 하는 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요? 전기와 난방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더 싸고 더 편했다, 더 쉬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로 for that reason. 두 가지 이유가 나왔지? 자동차를 쓸 때 이 화석 연료, 석유를 쓰는 게 더 쉬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랑 난방을 위해서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더 쉬웠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biofuels did not become a major energy source. 그래서 바이오 연료는 되지가 않았어. 뭐가 되지 않았죠? 주요 에너지 자원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됐어요? 화석 연료가 did가 됐다. 여기 did는 앞에 어떤 동사를 대신할 때 쓰거든. did가 대신하는 동사가 뭘까? 그렇지, become이야, become. become a major energy를 대신하는 거지. 대동사라 그래. 뭐 조동사이긴 하지만 앞에 나왔던 말을 대신하고 싶을 때 일반 동사였으면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는 did가, 앞에 비동사면 비동사를 대신해서는 비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대동사 did예요. 앞에 나왔던 become a major energy source라는 걸 대신해서 그냥 did를 한마디로 줄여버린 거지. 이해됐죠? 이 글의 주제는 바이오 연료 대신에 뭐가 주요 연료가 된 이유야? 화석 연료가 주요한 연료가 된 이유가 되고요. 자, 러지컬 리딩을 보자. 자, 그래서 주어진 글이 나왔고요. 주어진 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자, 핵심 힌트는 여기서 말했던 혁신적 방법이 있었지 않니? 혁신적 방법. 이 혁신적 방법의 예시로 과학자들이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게 나온다고 나와있지? 이게 핵심 힌트로 나와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잡아냈으면 좋은 거죠. 혁신적 사용 발명. 그게 뭐야? 여기는 자동차 발명할 때 바이오 연료 공급을 개발하기 혁신적 방법이다. 이렇게 넘어왔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A로 넘어가느냐? 핵심 힌트는 for example이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소개했다는 것에 헨리 포드가 되받으면서 예시로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핵심 힌트는 이거의 장점을 얘기했지. 쉬웠다. 더 쉽고 저렴했다. 얼쏘로 다시 그걸 이어받았지. 그래서 난방하기에도 쉬웠다. 이렇게 이어받은 거잖아. 자, 자, 그래서 얼쏘 이전인 치퍼가 위에 걸 되받았다는 거지. 그 결론까지 갔다는 거야. 이런 힌트들을 여러분들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6표 남았는데 그거를 풀기보다는 숙제로는 일단 그래서 나머지 요것도 풀고요. 숙제로는 그 다음에 181까지도 푼 다음에 178이랑 180페이지랑 181페이지 주문. 근데 로지컬 리딩은 181만 돼 있어. 180은 로지컬 리딩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181까지도 풀고 로지컬 리딩을 해오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에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번 주가 좀 우리가 테스트가 많네, 지금. 자, 우리 넬트 등록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넬트 제가 여러분 다 등록해 놓을 테니까는, 언제까지 완료할래요? 내일 저녁까지 아니면 월요일 저녁까지? 월요일 저녁? 평일에 더 힘들지 않나? 어쨌든, 아이니는 언제까지? 유진이는 상관없어? 아무튼, 월요일 저녁까지 되면 다 완성들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화요일 날은 결과가, 여러분 시험 보는 대로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는, 완성하도록 하고, 6분 남았잖아, 근데. 마지막 한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182페이지 여기, 3분, 뭐 1분 30초인데, 3분 줄 테니까는, 여기도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이거 풀고 가도록 하자. 1번만 풀어. 2번은 안 풀어도 돼. 1번만 풀어봐. 빈칸만 채우면 돼. 선지에서 모른다는 거 있니, 얘들아? 인센티브가 뭐야? 장려책, 보너스 이런 거야. 장려책.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만드는 유인책 같은 걸 인센티브라 그래. 하게 되면 뭔가 이점이 있고. 장려책. 보너스랑 비슷해. 듀티는 뭐니? 의무. 그치, 이것은 의무. 서플라이는 뭐야? 공급. 이것은 공급. sacrifice는 뭐지? 희생시키다. 그럴 수 있지? 희생시키다. 퀄리티는 뭐예요? 품질. 그들의 삶의 품질을 희생시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답이 뭘까? 뭘까? 내가 말해? 또 1번이야, 1번이더라. 이거 어렵구나.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다시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점, 장려책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야. 그게 뭐야? 장려책이 있을 때만은 전략을 하는 저장을 사람들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규모 규모에서는 보존과 효율성이 오직 작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하는 게 작동을 한다 효과가 있다는 거야. 효율성에는 효과가 있는데 경제적인 장려책이 있을 때만 작용을 한다. 그 예시로 든 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예시가 나오지. 그 이후로 그래서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야. 에너지에다가 얘가 작동하도록. 그러면 지금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 예시로도 나오는데 즉 보존을 하면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보존을 안 하면 사람들이 막 자연을 막 손상을 시키면 뭐를 많이 매기는 거야?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하면은 이게 경제적인 장려책, 유인책이 있는 거지. 왜냐면 자연을 아끼면은 세금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더 높은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보존하게 만든다는 게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유인책을 주는 거지. 경제적인 돈으로 유인책을 주는 거야. 자연을 보존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자연을 막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걸로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다시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은 숙제는 이렇게 일단 해오고요. 181페이지도 최대한 본인이 알아보려고 해설지 보면서 해설지를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해석을 하다가 안 되면 해설지를 본 다음에 내가 해설지대로 해석이 안 되면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내야 돼. 그냥 무조건 해설지를 보고 이해해버리면은 우리 국어 시간이 아니잖아. 네,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오고 넬트 다 등록해놨어, 얘들아. 넬트 등록해놓고 최근에 그때 유진이가 알았다 그랬나? 어드벤처에서 오는 애가 있는데 그때 왔더니 그치? 잘하대? 전국 2% 나왔어. 초등학교 6학년이 중3이 됐어. 중3. 기대할게 얘들아. 농담이야. 편하게 내일 저녁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월요일 저녁이죠? 네.